숲속의 버터라는 별명을 가진 과일을 아시나요? 초록색에서 진한 갈색으로 변해가는 울퉁불퉁한 과일이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주인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보카도를 접했을 때 이게 과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과일은 달지도 않고 신맛도 없고 과육이 버터처럼 부드러운데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과일이 심장 건강에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보카도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기도 하죠. 제가 30년 넘게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식품을 봐왔지만 아보카도만큼 균형 잡힌 영양소를 가진 과일은 정말 드뭅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 몸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것 같달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입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방은 나쁘다라고 배워왔죠?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에도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이 있거든요. 아보카도 100g에는 약 15g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다른 과일에 비해 많은 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방의 약 71%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 또 하나는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은 놀랍게도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바로 올레산입니다. 혹시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 올리브유의 주성분이 올레산인데 아보카도에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올레산의 효능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레산은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죠.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올레산은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매일 아보카도 한 개씩을 먹게 했더니 몇 주 만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단지 아보카도를 먹었을 뿐인데 말이죠. 둘째, 올레산은 우리 몸속에 쌓인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착한 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방을 먹는데 오히려 지방이 빠진다니 이게 바로 아보카도의 마법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게 상담받는 분들 중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으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보카도 100g에는 칼륨이 485mg이나 들어있습니다. 칼륨이 많기로 유명한 바나나보다도 더 많습니다. 칼륨이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김치, 된장찌개, 라면 등 평소 우리 식탁에 짠 음식, 즉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무려 25,000명을 거의 20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 칼륨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13%나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칼륨 섭취가 1g 늘어날 때마다 혈압이 2.3mmHg씩 낮아졌다고 하네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음식만 잘 먹어도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둔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60대 이상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무려 7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2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식이섬유가 왜 좋으냐고요? 첫째,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장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죠. 그래서 변비가 해결되는 겁니다. 둘째,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미국 영양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밥을 먹을 때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식후 3시간 동안 포만감이 26%나 더 높아지고 식욕은 4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과식을 예방할 수 있죠. 셋째, 식이섬유는 장 속에 좋은 균을 키워줍니다. 163명의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12주 동안 매일 아보카도를 먹게 했더니 장 속 박테리아의 다양성이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 감소가 결국 심장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영양소들도 살펴볼까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늙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죠. 특히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윤기가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나이 들면 골다공증 걱정되시죠? 비타민 K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혈액 응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C는 면역력 비타민으로 감기 예방은 물론이고 혈관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또한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엽산은 특히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분들에게 중요한데요. 사실 나이 든 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엽산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고 뇌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 100g에 81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죠.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TV 자막이 흐릿하게 보이고 이게 다 노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눈의 망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선글라스처럼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충분히 섭취하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안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아보카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좀 막막하실 겁니다. 아보카도는 초록색 아보카도와 진한 갈색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초록색은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실온에 2-3일 두면 익습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는 손으로 살짝 눌러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지도 물렁하지도 않게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색깔은 진한 녹색에서 갈색으로 넘어가는 정도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반으로 쪼개서 씨를 빼내고 숟가락으로 파먹는 겁니다. 소금을 살짝 뿌리거나 간장에 찍어 드셔도 맛있어요. 계란 후라이에서 함께 먹으면 환상적이죠. 아보카도를 으깨서 식빵에 펴바르고 방울토마토 몇 개 올리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됩니다.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아보카도 반 개에 바나나 1개, 우유 1컵 넣고 갈면 부드럽고 고소한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한 번에 다 못 드시면 어떻게 할까요? 씨를 그대로 둔 채로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갈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른 아보카도는 2-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덜 익은 아보카도를 빨리 익히고 싶으면 비닐봉지나 종이봉지에 넣어두세요. 아보카도가 에틸렌 가스를 내뿜는데 이게 봉지 안에 갇히면서 더 빨리 익게 됩니다. 사과나 바나나를 함께 넣으면 더 빨라요. 아보카도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적당량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한 개의 열량이 약 320칼로리입니다. 작은 밥 한 공기 정도 되는 거죠.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3-4번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가 아무리 좋아도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아보카도에 비타민 K가 많아서 약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세요.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보카도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만 드셔보고 이상이 없으면 점차 늘려가세요. 칼륨이 많아서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몸에 쌓일 수 있거든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아보카도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식품이지만 열량이 높으니 다른 음식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생하셨어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160이 넘었죠. 정상이 130 이하인데 말이에요. 약도 드시고 계셨지만 수치가 잘 안 내려가서 식단 조절을 권했어요. 특히 아보카도를 매일 반 개씩 드시라고 했죠.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140으로 떨어졌어요. 약은 그대로 드셨는데 아보카도를 추가로 드신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 후로도 계속 드셨더니 6개월 뒤엔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박사님, 약만 먹을 때보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해지니까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 지중해식 식단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 중 하나로 꼽히는데 실제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심장질환 발생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같은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아보카도도 이 지중해식 식단에 딱 맞는 식품입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를 주축으로 한 연구팀이 18개국 13만 5천 명을 7년 넘게 추적 조사했는데 고지방 식단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기존 상식이 틀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지방 섭취 비율이 높은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사망률이 23%나 낮았어요. 중요한 건 어떤 지방을 먹느냐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는 당연히 나쁘죠. 하지만 아보카도 같은 좋은 지방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를 다른 채소와 함께 먹으면 그 채소의 영양소를 훨씬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추가하면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무려 1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타민들은 기름에 녹아야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그런데 아보카도에 좋은 지방이 많으니까 이 지방이 비타민들의 택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비타민들을 태워서 우리 몸속으로 쏙쏙 운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근이나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를 드실 때 아보카도를 곁들여 드시면 일석이조입니다. 채소의 영양도 더 많이 흡수하고 아보카도의 영양도 함께 섭취하고요. 정리해볼까요?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올레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칼륨이 혈압을 낮춰주고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돕고 체중 조절을 도와주고 비타민 E가 혈관을 보호해주고 마그네슘이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해주고 엽산이 혈관 건강에 필요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과일에 다 들어있어 자연이 만든 완벽한 심장 건강 식품이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혈관도 딱딱해지고 심장도 약해지고 혈압도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아보카도는 그런 면에서 시니어 세대에게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씹기 부드럽고 소화 잘 되고 영양 풍부하고 심장 건강에 이렇게 좋으니 말이에요. 상담자들 중에는 매일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빵에 발라 드시고 샐러드에 넣어 드시고 반으로 쪼개 숟가락으로 떠먹죠.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번 아보카도를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초록색 과일이 여러분의 심장을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주는지 느끼실 겁니다. 건강한 심장으로 100세까지 몸짱맘짱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세공식입니다.